자, 여러분들하고 이번에 한국사라는 과목으로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그만 도움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우리 여러 강의에서 우리 한국사를 같이 가르치거나 이제 배우면서 많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받는데, 이 한국사라는 과목은 암기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공부하는데 좀 힘이 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학생들에게 꼭 해주는 이야기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역사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살아오면서 남겨놓은 흔적을 배우고 공부하는 과목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역사라는 것은 하나의 이야기의 전개죠. 그래서 역사를 너무 딱딱하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이야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많은 살아온 인생을 듣는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너무 어렵게 내가 이것을 다 암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듣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개략적으로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그 이후에 좀 궁금한 것들은 다시 질문을 해서 이렇게 들어보면 좀 더 자세히 한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죠.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작은 지엽적인 사실에 집착해가지고 이것을 전부 암기하고 넘어가려면 먼 길을 가는데 처음부터 무거운 짐을 끌고 가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가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점점 그 짐의 무게는 더 무겁게 느껴지겠죠. 그렇지만 처음에는 가벼운 수레에서 출발해가지고 점점 필요에 따라서 수레를 채워가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쉽게 우리가 목적지에 짐을 끌고 갈 수가 있게 되겠죠.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한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전체 스토리가 중요한 거지 하나의 개별적인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전체를 이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중요도에 따라서 조금씩 덧붙여가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를 좀 더 쉽게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역사를 공부하는데 어떤 책을 가지고 공부하면 좋겠느냐. 자, 우리가 지금 앞에 펼쳐놓고 있는 교재는 시험 교재입니다. 수험서죠. 그래서 이야기가 분류별로 크게 나눈다면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식으로 딱딱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 책을 바로 역사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처음부터 공부를 하려면 좀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외워야 되는 것처럼 인식이 돼요. 암기에 부담이 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를 그냥 소설책 읽듯이 몇 차례 반복해서 읽어두면 좋습니다. 자, 우리가 새 학기가 돼서 새 교과서를 봤죠. 그럼 어떻습니까? 앞부분을 열심히 공부하죠. 봅니다. 근데 점점 장수가 넘어갈수록 아까 얘기했듯이 애울 게 많아진다라는 생각 때문에 점점 소홀히 하게 되고 뒷부분은 잘 안 보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시험 때가 된다든지 뭐 한다면 다시 앞에서부터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좋습니다. 앞에 읽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잊혀져요. 잊어버리세요.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소설책을 읽듯이 전부 한 번 읽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잘 생각이 안 나거나 애매한 부분들은 다시 앞에서부터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첫 번째 읽을 때는 많은 시간이 소비되겠지만 두 번째, 세 번째는 훨씬 빠르게 교과서를 완독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게 이겁니다. 완독한다. 우리가 소설책을 읽을 때 그렇죠.
앞에 수많은 인물이 등장하고 수많은 사건들이 벌어졌지만 뒷장으로 넘어가면 희미해져요. 이건지 저건지 혼동이 됩니다. 그렇지만 자꾸 그것을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앞장으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읽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잊혀진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감수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완독한다는 것. 그런 다음에 이것을 반복해서 읽어두면 전체 스토리가 머릿속에 딱 잡히게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수험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부하면 훨씬 편하게 우리가 역사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맞습니다. 역사라는 과목, 암기 과목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영어나 수학을 암기 과목이라고 흔히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영어 단어는 열심히 암기를 하고 수학 공식을 외울까요? 영어 단어를 많이 암기하고 수학 공식을 많이 암기하면 당연히 영어 실력이나 수학 실력이 크게 늘어나요.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의 이름이라든지 수많은 정치 제도라든지 또는 수많은 사건들의 명칭을 외워두면 훨씬 더 역사를 이해하는데 또는 또 풍부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 역사라는 과목, 암기 과목 맞다. 그런데 무조건 암기하려니까 앞에 암기한 것, 뒤에 암기한 것에 밀려서 점점 잊혀져 가요. 밀려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는데 머릿속에 남아있는 건 얼마 안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암기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한다는 것은 친해진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는 우리 학생들은 새 학기가 되고 학년이 올라가고 새로운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죠. 처음에는 그 친구들 이름을 다 기억해요? 못하겠죠. 하지만 친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암기가 되죠. 이름뿐만이 아니라 요즘 번호 딴다고 그럽니까? 번호도 쉽게 이해가 돼요. 암기가 됩니다. 자, 이해를 하자. 그러나 우리 인간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잊어버릴 때마다 자꾸 어떻게 돼요? 다시 봐줘야죠. 친구 오랜만에 만나. 우리가 그 초등학교 다녔던 동창들 선생님 나이 정도 돼가지고 오랜만에 몇십 년 만에 만납니다. 얼굴은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이 친구 이름이 뭐였지? 이런 경우가 종종 있죠. 종종이 아니라 막 흔히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몇 번 만나서 이름을 이제 다시 이렇게 기억을 상기하고 다시 암기가 되면 그 이후에는 잘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반복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반복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수없이 반복할 수는 없겠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 시험을 1년의 기한을 두고 우리가 준비를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수없이 반복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반복 학습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겠느냐. 자, 오늘 우리가 요 일정한 분량의 한국사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강좌를 듣고 최소한 하루가 지나기 전에 가볍게 한번 읽어 주십시오. 강좌를 듣고 공부하는 시간은 대략 크게 잡아야 한 50분 안팎일 거예요. 그렇지만 복습하는 데는 10분 내지 15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그러면 10분 내지 15분을 투자해가지고 이 내용을 처음에 수업을 들을 때는 내가 한 50% 정도를 이해를 했다. 그러면 10분 내지 15분을 투자해가지고 복습을 하게 되면 이해하지 못했던 50% 중에서 다시 절반 정도는 새롭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25%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해가 안 된다면 다시 강좌로 들어가가지고 그 강좌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또 한번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5분 안팎이면 돼요. 왜? 이해가 안 됐던 부분만 신경 쓰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중첩적으로 반복을
해나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암기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에게 강의를 들었던 수많은 학생들에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우리 역사의 학습 방법이라고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공부하는 동안에 이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이 강좌를 들어두면 여러분들의 학습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은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과 만나는 인사말로 대신하고 다음 시간에 본격적인 학습 내용을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